우크라이나가 아닌 중국의 초점을 논평 엘브리지 A. 콜비 마라톤 이니셔티브 대표 케빈 로버츠 박사 주요 시사점 1. 위협적인 국가에 맞선 동맹국들 사이에서 미국인들이 대부분의 부담을 지는 것을 결코 지지할 수 없다. 2.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집중은 아시아, 특히 대만 주변에서 악화되고 있는 군사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약화시켰다. 3. 우크라이나의 대의가 아무리 정당하고 고귀하더라도 중국과 맞서고 억제하는 대신에 우크라이나에 계속 집중하는 것은 현명하지도 도덕적이지도 보수적이지도 않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2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 믿을 만한 전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보수주의자들은 역사의 교훈에 주의를 기울이는 보수적 원칙에 뿌리를 둔 비전인 이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앞으로의 길을 제고하고 명확하게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이익에 봉사하는 외교 정책을 따라야 하며 영구적인 갈등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 외교 정책에 대한 보수적 접근 방식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올바르게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미국인의 이익, 즉 안보, 자유, 번영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이익을 비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그 반대로 국제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외교정책이 그러한 구체적인 이익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따라 솔직하게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접근법은 두 가지 극단에 대해 경고한다. 우리는 세상에서 물러나서 최선을 바랄 수는 없다. 세상은 너무 위험하고 탐욕스러운 정부가 우리의 철수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이 위협적인 국가에 맞서는 동맹국들 사이에서 대부분의 부담을 지는 것을 결코 지지할 수 없다. 미국인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려면 현실주의가 필요하다. 보수주의자들은 미국을 자랑스러워하며 미국의 가치와 이익을 주장하는 데 있어 부끄럽지 않다. 그러나 진정한 보수주의자도 실천적 사고를 한다. 보수주의는 세상이 경쟁적이고 종종 위험한 곳이며 절충안이 존재하며 국가, 지역사회 또는 가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려면 냉정한 계획, 사물에 대한 명확하고 냉정한 평가 및 효과적인 이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한다. 좋든 싫든 미국은 중국과 핵무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명확해야 한다. 의심할 여지 없이 미국에 대한 가장 큰 외부 위협은 단연코 중국이다. 중국은 경제 규모가 러시아의 10배에 달하고 제조 분야에서 세계 1위다. 베이징은 현재 세계 최대의 시장 지역인 아시아를 먼저 장악하고
그 위치에서 세계 경제를 장악하려고 한다. 이것은 미국인 생활의 모든 부분에 주입되어 우리의 직업, 자유, 궁극적으로 우리의 안보를 약화시킬 것이다.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할 수 없다. 중국은 그 목표를 향해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 중국은 이 중요한 지역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완된 아시아 동맹을 공개하고 미국 군대를 무찌르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역사적으로 전례없는 군사력 증강에 착수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팡파로와 대화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서 우리의 군사적 지위는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 헤리티지 재단이 광범위하게 문서화한 바와 같이 미국의 군대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산업 기반은 서태평양에서 중국을 패배시키기에는 너무 오래되고 준비되지 않았으며 너무 작다. 이것은 참을 수 없는 위협이다. 이 렌즈를 통해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먼저 분명히 할 것이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사악한 행위이다. 다른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 침략 전쟁을 벌이는 것과 만행을 저지르는 것은 잘못이다. 이것이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이 옳은 일이었던 몇 가지 이유이다. 또한 러시아 군대가 약화되고 나토 국경으로부터 보호되는 것이 우리의 모두의 이익이다. 그러나 우리는 진공 상태에서 살지 않는다. 중국은 달성된다면 미국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목표를 향해 진전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우리 미국은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 공화국에서 국가의 외교 정책은 국가가 직면한 모든 위협과 필요를 고려하여 시민의 이익에 봉사해야 한다. 미국인의 이익을 위해 이회는 가장 결과적이고 중대한 국가 안보 위협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사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집중은 아시아, 특히 대만 주변에서 악화되고 있는 군사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약화시켰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목표가 긴장 상태에 있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사실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다. 미국은 이미 우크라이나에 보충하는 데 수년이 걸릴 엄청난 양의 군사 장비를 보냈고 원조에 약 1120달러를 지출했지만 태평양에 대한 투자는 계속 줄였다. 이 원조에는 무기, 산업 기반 집중, 기본 전역으로 갈 수 있는 돈이 포함된다. 이것은 미국의 활수가 무한하지 않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닌 현실 세계이다. 이 세계에서 미국은 중국에 집중하고 대만과의 전쟁을 억제해야 한다. 대만 경제는 중국 경제에서 벗어나고 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국내 지출을 극적으로 늘리면서도 아시아에서 악화되고 있는 군사적 균형을 바로잡는 데 필요한 자원을 투자하지 못했다. 지금 우리는 미국 국가 부채가 31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계속해서 지출하고 빌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전임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경제고문 글렌 허바드는 미국이 매우 어려운 재정 상태에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몇 년간의 막대한 지출을 감안할 때 더 이상 필요한 국방비 정액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단순히 차입할 여유가 없다.
이것은 경제적 트레이드 오프가 현실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곧 끝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이를 직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러시아는 군대를 확장하고 경제를 전쟁 기반에 두는 두 가지 모두에서 전쟁을 위해 인구를 계속 동원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제한된 자원을 미국의 가장 위험한 위협인 중국에 집중해야 한다. 다행히도 우크라이나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 해결책은 분명하다. 유럽 국가, 특히 독일이 자국의 재래식 방어와 우크라이나 지원에 앞장서서 주도권을 잡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유럽 경제는 규모면에서 러시아를 압도한다. 마음먹으면 더 큰 짐을 짊어지고 스스로를 지키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우크라이나가 이웃에 있기 때문에 도와줄 이유가 있다. 미국은 여전히 도움을 줘야 하지만 우선적으로 아시아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지원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와 이외의 많은 사람들은 정반대로 행동했다. 미국의 리더십을 뽐내며 유럽이 책임을 떠맡고 있다는 암시를 숨기는 것이다. 결과는 예측 가능했다.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은 군사력 증강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키예프에 미미한 지원만 제공했다. 이러한 흐름은 바뀌어야 한다. 현대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은 중국이라는 대등한 초강대국과 맞이하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과 맞서고 억제하는 대신에 우크라이나에 계속 집중하는 것은 현명하지도 도덕적이지도 보수적이지도 않다. 이 원고는 원래 타임 매거진에 실렸다. 안녕하세요. 사내TV의 싱크탱크 뉴스입니다. 세계 두뇌 집단의 연구 성과를 알기 쉽게 요약하여 소개합니다. 영상 편집, 브루 시스템, 영어 초역, 구글 번역, 요약 정리, TTN 박종귀 박사. 제안사항이 있는 분은 사나이TV@gmail.com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